정치권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문제로 공방 중입니다. 대통령실에선 이 사건을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규정했으나 문재인 정권 인사들은 북풍 여론몰이라며 즉각 반발에 나섰는데요. 지금부터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수현 수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네, 오늘 대통령실에서요 민주당 등 네. 야권을 향해서 신색깔론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민주당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민주당이 신색깔론으로 이 사건에 대한 프레임을 씌워서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가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네네. 말을 한 그 주체가 바뀐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네. 아니 지금 이게 누가 할 말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단순하게 말씀을 드려서요. 네. 그러면 3년 전에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예. 그 북송에 대해서 찬성했던 국민의힘 그 대표와 정보위원장의 발언들 다 국민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 입장을 완전히 180도 바꿔가지고 이것을 무슨 오늘 보니까 김정은 답방에 대한 선물로 이런 걸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예. 도대체 그 입장이 바뀐 것이 누군데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를 하는 겁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우선 지금 말씀하신 김정은 답방 선물용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 주장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동료 선원 16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한 엽기적인 살인마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귀순의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에 관한 법률 이런 관련 법령들에 의해서 보호할 대상이 아니다 판단하고 그리고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당연히 그 당시에 어떤 청와대가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안보실이 기관 회의를 통해서 법률을 검토하고 정확히 판단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그런 입장에서 다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그렇게 이야기를 갑자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것이 어떤 그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굴종적으로 보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친북 정권이다라고 하는 색깔을 지금 씌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이야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저는 제가 이런 말씀 잘 드리지 않습니다만 참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분노라는 감정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김정은 답방 선물용이 아닌 좀 객관적인 혹시 근거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우선 첫째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료를 무참하게 살해한 그런 흉악범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어떤 근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첩보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납포된 선원 2명을 분리신문한 진술 결과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접촉 시에 확인했던 북한의 반응. 그 무슨 얘기냐면 북한도 이미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정보를 주지 않았는데도 이들이 이미 16명을 살해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다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이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라는 이야기를 요즘 그 국민들께 많이 들으실 텐데요.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동료들을 살해하고 지금 그 북한으로 돌아가서 숨어서 살기 위해서 그 잡은 어획물을 처분하려 돌아갔다가 한 명이 체포되자 이 2명이 무조건 공해상으로 도망친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 경비정에 쫓겼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동해의 NLL을 부근으로 넘게 됐고 이를 발견한 우리 해군 선박이 그걸 북쪽으로 퇴각시켰고 다시 넘어오자 우리가 이틀 동안이나 2시간도 아닙니다. 이틀 동안이나 이들을 통제하려고 했지만 통제에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망 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고 사격을 하고 특수부대를 그 배에
진입시켜서 이들을 체포하고 배를 납포한 것입니다. 탈북해서 남한으로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선의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탈북한 어민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어떤 각종 법에 의해서 보호해야 되는 기준이 되는 귀순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흉악범들을 대한민국 국민 속에 살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으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김정은 답방에 대한 선물이라고 포장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논란의 핵심은 두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소위 말하는 귀순 의사의 진정성. 지금 쭉 설명을 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흉악 범죄자라 하더라도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북으로 돌려보낸다면 이것이 국제법이나 헌법이나 우리 실정법 위반이 아니냐. 이 두 가지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 귀순 의사의 진정성 쭉 그 과정 설명해 주셨고 만약에 그런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우리 영토로 들어온 이후에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진정하게 밝혔지 않느냐라고 국민의힘은 얘기가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귀순 의사의 진정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죠. 맞죠. 그것이 합리적이죠. 네. 지금 앞에 제가 설명한 과정들을 다 보면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해군에 의해서 체포되고 납포가 되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은 일시적으로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행한 조치밖에 되지 않지요. 그러니까 북한에서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남한에서 북한에서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포함이 되는 것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그런 과정들을 보고 판단해야지 이 사람들이 합동 신문 과정에서 귀순 의향서를 사인을 했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주장하던데 합동 신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절차가 귀순 의향서에 사인을 해야 합동 신문이 이루어지는 그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판단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한 일을 보면 우리가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증거가 필요한데 이미 증거라고 하는 살해 도구, 시신 모두 다 유기했습니다. 그리고 살해 현장인 배를 전부 페인트 칠을 해서 증거를 아주 치밀하게 인멸을 했고 선박 번호까지 이 사람은 변경을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자, 북한 해역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증거는 인멸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증거주의 아닙니까? 그런 대한민국 법정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무죄를 받고 풀려나서 대한민국 국민 속에 이 흉악범들이 살아간다는 상황을 상상해 볼 때 거기에 찬성할 수 있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방지하라고 있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들의 살해 과정부터 도주 그리고 했던 그런 과정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판단해야지 필수 코스인 귀순 의향서에 합동 신문이 이루어지기 위한 거기에 사인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떤 결론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너무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쭉 말씀 주신 대로 상당히 시간이 흐른 이후에 지금 갑자기 불거진 사안이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게 지금 잘 짜여진 각본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련의 그 북풍몰이다. 그리고 그 배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석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자, 같은 사안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북송 결론을 내는데 참여했던 통일부가요. 정권만 바뀌었는데 다른 거 바뀐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7월 11일 날 이 북송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결론의 근거가 뭐냐라고 하니 수사 중인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통일부는 왜 갑자기 입장을 바꾸었습니까? 자, 그리고 7월 12일 날 하루 뒤죠. 그러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10장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저렇게 판문점에서 저렇게 버티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있다고 이렇게 또 주장하기 위해서 통일부가 7월 12일 날 하루 뒤에 사진을 공개했고 그러자마자 7월 13일 날 대통령 비서실이 직접 나서서 이것은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아예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청와대 첫 대변인과 마지막 국민 소통수석을 한 사람인데요.
통상적으로 이런 일이 진행이 될 때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청와대 비서실의 입장은 뭐냐면, 청와대 입장은 이것이 수사 중인 사항이라 청와대가 답변할 수 없다. 이것이 기본적인 답변입니다. 네. 그런데 수사나 조사도 지금 다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나서서 반인륜적, 반인도적 범죄 행위다. 이렇게 결론부터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면 네. 이것은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자 검찰이 전광석화처럼 압수수색이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7월 11일, 12일 통일부의 행위, 7월 13일 대통령 비서실의 성격 규정, 그다음에 검찰의 압수수색, 이런 것을 볼 때는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그 각본을 짠 주체는 누구일까요? 글쎄, 그것은 뭐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지난번에 우리 서해의 공무원 피격 사건, 예. 해경의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해경의 입장을 바꿀 때 누구든지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소위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이 압력을 넣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부인했었죠. 네. 그런데 해경의 고위 관계자가 해경에서 입장 번복 발표 하루 전날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과 접촉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소위 뒤에서 대통령 비서실에서의 누군가가 네. 이것은 종합 지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저는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까 제가 방송 초기에 분노를 느낀다라고 하는 방송에서 다소 적절한 단어를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네. 바로잡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국민소통수석을 지내신 분이니까요. 지금 대통령실의 메시지 관리 소통 방식 좀 짧게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소위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식을 차용한 것은 아주 저는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걱정스러웠던 것은 형식뿐만이 아니라 내용과 그 태도가 진정으로 국민과 소통될 수 있도록 그 본질을 잘 찾아야 된다,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지율 하락에도 그것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분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기왕에 새로운 형식을 잘 차용하셨기 때문에 네. 그 문제는 국민들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그 내용을 좀 잘 준비하시고 네. 또 국민께 말씀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좀 태도도 국민의 어떤 언론의 지적은 국민의 지적이고 질문 아니겠습니까? 예, 수석님 저희가 시간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내용과 태도를 좀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